재헌헌법 101조에는 1945년 8월 15일 이전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친일파 처벌을 위한 반민족행위 처벌법을 제정했고 반민족행위 특별조사단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높은 관심과 지지를 받던 반민특위는 점차 견제를 받고 결국 1951년 2월 반민족행위 처벌법이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재헌국회의 회의 내용을 기록한 속기록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국회는 재헌국회 제1차 회의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회의를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앙에는 재헌국회의 초대 국회의장인 이승만 국회의장과 신익희 국회의장의 복장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제2회 국회는 1950년 6월 19일에 개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6.25 전쟁으로 인한 피난 중 추진된 1차 개헌은 대통령 직선제, 양원제 국회를 담은 정부안과 내각 책임제, 단원제 국회를 담은 국회안을 절충했다고 해서 발췌 개헌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6.25 반발과 피난 국회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1953년 7월 휴전이 성립되자 국회는 부산에서 서울의 중앙청으로 의사당을 이전했으며 그 다음해 5월 태평로 의사당에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최초의 헌법 개정인 발췌 개헌에 대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제3대 국회는 민법을 제정하는 듯 국회의 본연의 기능을 갖추고자 노력하는 시기였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정당 공천제를 시행해 무소속 의원수의 의원수가 절반이던 이전 국회와 달리 여당인 자유당에서 과반수가 당선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두 번째 헌법 개정인 4.4.5입 개헌이 이루어졌는데 이를 반대하는 야당이 통합해 민주당을 창당하는 계기가 되었고 자유당과 대립하면서 한국 정치사에 본격적인 양당 체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민법 공포하는 모습과 관련 자료 그리고 4.4.5입 개헌에 대해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제4대 국회는 여당인 자유당이 과반 의석을 야당은 개헌 저지성인 3분의 1 이상의 의석을 확보한 상태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이 당시 국회는 행정부에 대해 입법부의 자율성이 매우 낮았던 시기로 3.15 부정선거와 4.19 혁명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4대 국회는 내각제 개헌으로 단행한 역사적인 국회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이 시기를 설명한 자료와 영상 자료로 제5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이야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5대 국회부터 제12대 국회까지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것만 짚고 넘어갈게요. 우선 제5대와 제6회 국회에선 민정이항과 민주공화당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이 민정이항이지 사실은 군부의 연장이었으며 1963년 시작된 박정희 대통령과 민주공화당 구도는 1979년 12.6 사태까지 17년간 이어졌다고 합니다. 또한 제6대 대통령 선거와 제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평화적 정권 교체를 목표로 새로운 통합야당 신민당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신민당은 삼선 개헌 제지 투쟁, 유신 방대 등에 앞장서는 등 1980년 제5화국 헌법에 따라 다른 정당과 함께 해체되기 전까지 제1야당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합니다. 또한 제6회 국회 때는 개헌 6개월 만에 한일협정 비준으로 갈등을 겪었다고 합니다.
여야는 한일협정을 모의로 선언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했고 이에 대한 내용도 볼 수 있습니다. 제7대 국회 때는 총 11대 정당 후보가 참여해 어느 때보다 과열 경쟁을 빚었다고 합니다. 이때는 선거 부정 시비와 삼성 계엄 파동, 북한의 무장공비 침투 등의 사건 등으로 어느 때보다 다산다난한 시기였다고 합니다. 1969년에 재연절을 맞이하여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을 기공식을 거행해 여의도 국회 시대의 서막을 열었다고 합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모습은 앞에 설명했으니 넘어갈게요. 여의도 국회의사당 공사 관련 문서와 기념 메달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제8대 국회 때는 제7대 국회의원 선거의 부정이 밝혀져 국회의원 선거법이 개정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제8대 국회 때는 야당인 신민당이 재적 의원의 3분의 1을 넘는 의석을 확보해 균형 잡힌 양당 정치 체제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국회에 대한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제8대 국회는 박정희 대통령의 특별선언으로 4년간의 법정 임기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약 15개월 만에 해산되었다고 합니다. 제9대 국회의원 선거는 유신 헌법에 따라 치러졌다고 합니다. 임기는 6년에 의원 정수는 219명이었다고 합니다. 한편 1969년 7월에 시작된 국회의당 신축 공사가 6년 만인 1975년 9월에 마무리되면서 여의도 국회의사당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제10대 국회의원 선거는 1978년 12월에 실시되었다고 합니다. 급속한 경제 발전 속에서 유신체제를 끝내고 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사건과 시위가 이뤄진 시기라고 합니다. 1979년 10월 박정희 대통령의 사망으로 유신시대는 종료되었다고 합니다. 국회는 유신헌법을 개정하기 위해 헌법개정심의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대통령 긴급조치 9호를 여야 만장일치로 해제시켰으나 12월 12일 군사정변으로 국회가 또 다시 해산되고 헌법 개정은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제11대 국회와 제12대 국회에서는 IPU 서울총회와 11대 국회에 대해 알려주고 12대 국회 때는 군사정부의 장기 집권을 저지하기 위한 범국민적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시기입니다. 이때 여당인 민주정의당의 대표위원이었던 노태우는 직선제 개헌 요구를 받아들이는 시국수습 특별선언을 발표했고 전두환 대통령은 이를 수용해 민주화를 열망하는 국민 주도의 대규모의 항쟁이 결실을 맺었다고 합니다. 이때 선거에 주목할 점은 신한민주당이 제1야당이었던 민주한국당을 제치고 103석을 확보해 제1야당이 되었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6월 민주항쟁과 9차 개헌에 대한 내용과 그를 소개하는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제3전시실은 국회와 민주주의의 성숙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1987년부터 현재까지의 국회 그리고 제9차 헌법 개정에 대해 소개하는 전시실입니다. 국회가 명실상부한 입법부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 시작점이 1987년부터라고 합니다. 현재 국회까지의 기관과 했던 일들을 프롤로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13대 국회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제14대 국회는 이런 일들을 했고요. 제15대 국회에서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IMF 위기 극복과 국정조사를 한 게 이 무렵입니다. 제16대 국회에선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때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2달간의 공개 변론과 평의를 거쳐 기각결정을 내렸고요. 그래서 고 노무현 대통령은 다시 대통령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제17대 국회에서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제18대 국회에서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제19대 국회에서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 무렵 국회 마크가 무궁화 중앙에 있던 나라 국자가 한글로 국회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국회의장 차량 번호판과 국회의원의 배지의 옛날과 오늘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20대 국회에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때 두 번째로 현직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는데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파면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제21대 국회에서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는 국회라는 한글이 적힌 무궁화가 걸려 있습니다. 그 전에는 나라 국자가 써있는 무궁화가 있었는데 그 당시 본회의장에 걸려있던 한자가 쓰여있던 무궁화를 국회 박물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4 전시실은 국회의장에 대해 알 수 있는 전시실입니다. 국회의장분들의 기증품을 볼 수 있고 국회의장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국회의장은 우원식 국회의원이신데 안쪽에 국회의장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해 볼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뭐 대충 사진을 찍어보면 너무 어색하죠? 소중앙홀에는 역대 국회의장의 초상화를 볼 수 있습니다. 국회 채용관에서는 직접 국회의원이 되어보고 투표 등을 참여해볼 수 있습니다. 국회의장석에서 사진도 찍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선 국회에 대한 소개를 보고 테이블에서 모니터가 나와 회의 자료를 송출해줍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 안건은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야간 층간 소음 방지,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제 국회의장이 오시는 건 아니고 연기자들이 영상을 통해 회의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체험관에 입장하신 분들의 투표로 과반수가 넘는 경우 가결, 그렇지 않은 경우 부결이 결정됩니다. 마지막으로 국회 박물관에 대한 소개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국회 박물관엔 기획 전시실과 어린이 박물관이 있습니다. 입법부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국회와 국회의사당 20분에 한 번 희망이와 사랑해의 모습을 한 셔틀 차량을 운행하고 있으니 많이 걷기 힘들다면 셔틀 차량을 타고 이동하시는 것도 좋으실 듯 싶습니다. 일반인들도 방문해서 국회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국회의사당. 다음 주엔 새로운 곳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안녕.